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검버섯과 피부암에 대해서 궁금증을 주셨는데요. 네. 대표적인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네. 검버섯 대 피부암. 무슨 질문일까요? 검버섯이 피부암 될 수 있나요? 아, 정답은 X입니다. 예. 왜냐면요, 대장 용종도 이게 암이 될 놈이 있고 안 될 놈이 있고 맞아, 이게 맞아. 딱 보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암세포가 있는 놈 없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건 X입니다, 교수님. 아, 태생이 다르다? 네. 아, 출신이. 교수님 어때요? 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모? 세모요? 한번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일반적으로 검버섯이 피부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아주 드물게 검버섯에서 피부암이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검버섯과 함께 그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전암성 그런 병변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의사의 확인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 앞서 예.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뭐 갑작스러운 어떤 크기 변화나 색깔 변화, 그런 경계 부위의 변화가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요, 검버섯이 많으면 오래 무명장수한다. 무병장수? 예, 예. 무명장수. 무병장수한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아니 진짜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검버섯들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게 설 아니죠? 진짜죠? 아, 그러니까 오래 사셔서 검버섯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검버섯이 많으니까 오래 사시는 거예요? 헷갈리는데요. 그거는 X입니다. 예, X입니다. 예. 우리가 그 검버섯은 그 피부의 가장 바깥쪽인 표피층이 증식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요. 예. 보통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흔하고 그리고 개수도 많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버섯이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연세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어떤 검버섯의 발생이 장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의학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검버섯을 제거를 했어요. 커질까 봐. 근데 또 생기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벌써 교수님? 생겼나 봐, 검버섯이. 일단은 검버섯은 아까 최지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피부 가장 외층에 갑질세포가 막 증식해서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이 두꺼워진 병변을 딱 제거를 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겠죠. 근데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 레이저입니다.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검버섯의 증식된 부분을 기화시켜서 태워서 없애는 건데요.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 이외에도 최근에는 다양한 이렇게 깎을 수 있는 레이저뿐만 아니라 이쪽을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소작술, 약간 얼려서 태울 수 있는 얼려서. 냉동 치료 또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수술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검버섯은 환자들이 한 번 없애면 이제 절대 안 생기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진 또 않습니다. 나요? 사실 이게 검버섯의 이제 병변이 정상 피부와 연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치료를 할 때 조금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남은 것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커질 수도 있고 또 검버섯의 특성상 이거는 결국엔 노화 증상이기 때문에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도 뭐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다행이고요. 이번에는 점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점 대 피부암. 어떤 질문이냐.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 피부암이 될 수 있나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저도. 그 점은 X입니다. 왜냐면 아니 원래 있던 점이 어떻게 암이 돼요? 그러면 뭐 저는 한 500개 있는데 벌써 죽었게요, 암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태생이 틀리다고요. 네, 굉장히 흥분하셨는데 교수님께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교수님. 네, 어떤가요? 네. 오입니다. 이거는. 진짜 점이요? 네, 점이요? 네, 점이요. 하지만 모든 점이 암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어떤 점?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점 중에서 매우 큰 점이라고 하는. 근데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성인이 됐을 때 그 크기가 20cm 이상인 점을 우리가 거대 선천성 모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모반 안에 악성 흑색종이 생길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이게 점세포라는 거는 결국 멜라닌 세포에서 유래를 했는데 아무래도 점세포가 많다 보면은 악성화가 될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온몸을 뒤덮을 정도로 점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그 점에서 흑색종이 생기지 않는지 다른 암은 생기지 않는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하네요.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퀴즈가 있냐면요. 네. 검은 줄 대 피부암이에요. 뜯어볼게요. 일단 손발톱에 검은 세로줄이 생기면 전부 흑색종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OX 이거는 들어보세요. 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손톱, 발톱에 이렇게 검은색이 들여지면은 아주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안 좋아요. 건강의 검은 그림자가. 네, 그렇죠. 미안해.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교수님 웃고 계신데 예. 이건 답이 안 어떨까요? X입니다. 네. 아 틀렸네요. 네. 네. 교수님. 그 실제로 그 동양인의 한 10% 정도에서 이러한 손발톱의 세로줄이 관찰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손톱, 발톱을 만드는 공장, 우리가 바탕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까만 점이 생겨서 세로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손톱을 만들 때 그 까만 점 색깔이 손톱, 발톱에 묻어나와서 이렇게 세로줄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손톱, 발톱 아래쪽에 출혈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세로줄이 보일 수 있고요. 실제로 흑색종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도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같이 이제 염려증들은 네. 손톱 밑에 이제 까만 때만 껴도 이제 이게 흑색종이 아니야? 아니 웬 까만색 약간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네. 그 손발톱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흑색 선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예, 사진을 이렇게 보시게 사진이 되면 있나요? 요렇게. 예, 그 이제 왼쪽 이 경우가 손발톱 만드는 공장에 생긴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흑색종입니다. 근데 왼쪽을 보시면 그 흑색 선의 폭이 굉장히 그 일정하죠. 예. 일정하고 색깔도 좀 옅고요. 네, 갈색. 그리고 손톱 아래쪽의 피부를 보면 그냥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 흑색종 사진을 보시면 그 손톱 끝으로 갈수록 이 세로줄의 폭이 가늘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색깔도 굉장히 꺼멓고요. 그리고 그 세로줄 옆에 보면 또 옅게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 세로줄이 또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손톱 아래쪽에 그 까만 피부, 화살표 그 빨간 부위 보시면은 예. 이렇게 까만 그런 피부 변화도 같이 동반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흑색종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저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저 손톱에 그 줄 있잖아요. 네네. 저 까만 줄이 그 손톱의 색깔이에요? 아니면 그 손톱 밑에 살의 색깔이에요, 이게? 그건 손톱의 색깔입니다. 손톱에? 네네네. 아. 그리고 그렇구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바탕질, 손톱, 발톱을 만드는 곳에 이제 네. 그 까만 점이 이제 생겨서 이제 그 색깔이 손톱에 묻어나와서 그렇게 까맣게 보이는 그렇게 경우입니다. 변하는 거군요.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심각하다. 사진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더 쉬운데요. 네네네. 손발톱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몇 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오른손 네 번째 손톱에 까만 선이 있는데요. 언젠가 한 줄이 더 생겼습니다. 진해지고 넓어지는 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걱정이 돼서 올려봅니다 하셨어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거? 네, 일단 선을 각각을 보면은 두 개가 양쪽으로 생겼는데요. 안에 선이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는 않고 각각의 선을 보면은 이제 그 폭이 한 1에서 2mm 정도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네. 보면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제 아까 최주윤 교수님 얘기했을 때 손톱 주변의 피부에 다른 색조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깨끗하네. 지금 상태로는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게 암이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변할까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핸드폰으로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으니까 본인은 사진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찍어놓고 변화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진행이 되고 변화사항이 있으면은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에게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에 없는 변화가 있는지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발톱에 세로선이 생긴 지 오래됐고 갈색입니다. 동네 큰 병원에서도 변화가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흑색종은 흔하지 않다는데 괜찮은 거겠죠. 이분은 진짜 좀 뚜렷하게 보이네요. 예. 네, 뚜렷하게 보이지만 일단 그 흑색 선조의 색이 되게 일정하고 네. 색깔이 너무 진하지는 않고 연한 갈색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보면은 폭이 한 3mm 정도로 되고 역시나 주변 피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네. 안심은 하셔도 될 것 같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보고 이전과 네. 비교를 해봐서 만약에 이게 폭이 더 커지고 색이 진해지면은 반드시 조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